올해 비트코인 두 분 우리나라 최고 고수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? 비트코인 1억 언제 가냐고요. 그래서 교수님부터요. 교수님. 업앤다운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ETF하고 반감기, 뭐 지난 10년 역사에서 반감기 이후에 6개월, 1년 사이에 그 수익이 굉장히 높았던 그 오. 데이터가 있습니다. 예. 예.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? 반감기 이후 약 1년 정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던 거는 이 교수님 말씀처럼 데이터로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. 예. 그런데 그 데이터 뒤를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상당히 큰 이유는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서예요. 공급이 줄어서인 거고, 이 전까지 반감기에서는 비트코인 공급자들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사실 시장도 그렇게 폭이 넓지 않고 진입 장벽도 높다 보니까 시장 안에 있는 이 플레이어라고 할까요? 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작다 보니까 이 공급하는 사람들의 우선이 높았었는데, 하지만 ETF가 되면서 수요층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됐어요. 예. 이러다 보니까 예전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. 그런데 이 여지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. 네. 반감기 이후에 끌어올렸던 공급자들의 파워가 약해졌다라고 네. 본다라고 하면 예. 조금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하지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이제 공급이 아닌 수요가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수요층이 이만큼 확대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라고 하면 확인해야 될 데이터도 좀 다르게 되는 거죠. 네. 비트코인 ETF의 거래량 또는 여기 어떤 기관이 투자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. 말씀 들을 때 과거의 반감기 때 가격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은 공급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. 근데 공급자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? 반감기가 되면은 공급이 줄어드니까. 아, 그래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반감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코인의 네. 개수가 반 개씩 줄어들게 하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던 네. 거거든요.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,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계속 찍어내면 되잖아요. 그렇죠. 비트코인은 왜 그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?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. 그 비트코인 창시자죠.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불행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. 예. 저런. 꼭 물어보고 싶어요. 다음 편에 저희가 모셔볼까요? 아니 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또 토크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. 네. 이 비트코인이 이제 2008년 말에 이제 논문이 나왔고 2009년에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, 이 당시가 금융위기 때였었어요. 금융의 시스템 위기가 왔었었고, 그래서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서 이들을 구제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었고,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았었는데, 그 반발에 이제 굉장히 동의한 사람이 바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였었고요. 이렇게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그래서 비트코인은 총량을 정해놓겠다.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찌 보면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더 희석되고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그렇죠. 그런데 요즘은 또 한 가지 비트코인 시세가 하방이 경직되게 막혀져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많이 꼽히는 게, 누군가가 이걸 채굴을 했는데 그게 한 번도 매매가 안 되거나 유통량에서 빠진 매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이런 매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, 교수님? 비트맥스 분들은 사실은 네. 그것들을 이제 자산 가치 아니면 그 미래에 대한 걸로 키핑하는 거죠. 그걸 거래를 하는 거가 나와야 되는데 예. 가격이 올 게 뻔한데 아. 그걸 팔 사람은 없는 거죠. 정작 이 시스템을 만든 사토시가 채굴한 것도 지금 한 번도 매물 안 나왔잖아요. 그것도 같은 의도라고 보세요? 그거는 이제 좀 저도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네. 나중에 한번 모시면 저도 같이 빨리 좀 모셔야 아, 되는데. 그럼 지금 뭐 어려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, 한마디로 예. 가치가 있을 거니까 안 팔고 묻어둔다.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다. 가격 더 안 떨어진다라는 말 교수님 하신 거잖아요. 아니, 우리 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, 예. 저는 어떤 의구심을 요즘 가지고 있냐면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약간 불법적인 비즈니스의 많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물량이 묶인 게 있지 않을까. 묶임도. 워낙 음성적인 곳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비트코인의 20% 정도가 지금 그렇게 묶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20%나요? 경우는 상당히 큰 맞네요. 규모입니다.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그 불안 요소로 보는 분들도 꽤 많아요. 어. 비트코인 ETF 시장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JP모건입니다. 네. JP모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한 번도 내다 판지 않았는데, 맞아요. 어느 순간 나와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팔아버리면 이 ETF 이거 어떻게 할 거냐. 그러니까요. 이게 가격 조작이고 시장 조작이 아니고 무엇이냐. 네. 그런데 어떻게 ETF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도 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도
비트코인 ETF 시장의 좀 안정성을 위해서는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. 제가 이해한 거랑 달랐군요. 저는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고 묶여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공급이 더 안 되면 가격은 일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선 그게 한꺼번에 풀렸을 때 생기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예.